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자갈치 아줌매 많이 덜어주세요. 어이서 버이서 따라와 있어. 개망초 흐드러져 둔덕에 피고 베이고 베인 몸 미나리도 꽃이 피네. 흰 물결 출렁이는 8월 무별들이 내렸나. 발목을 물에 담근 베인자리 싹이 올라. 속 비운 투명의 피 초록의 저 몸부림. 기다림 흰 꽃으로 피네. 미나리도 꽃 피네. 이 작품은 시조입니다. 정희경 시조 시인이 쓴 미나리도 꽃 피네라는 작품이지요. 한국 최초로 시조집을 일본 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간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갖는 의미 알아보고에 우리나라 문학을 세계화하기 위한 노력도 들어볼까요? 네, 안수현 부산 가톨릭대 학술연구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시조라는 문학 장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른 문학 장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시조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짧아요. 짧고 이게 강력한 언어 질서 안에서 우리들의 감정과 사유를 담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남긴 유수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만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조는 우리들의 건강한 자아를 회복시키는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시조 문학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학적 자아를 이끄는 아주 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멋지셔가지고 앞서 제가 아유, 시조 낭송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낭송도 많이 하십니까? 네. 짧게 좀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부산의 문학인들이 우리나라 시조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에서 출간을 요래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관련해서 얘기 전해주신다면 네. 특별한 계기는 우리 부산에서 시조문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네 분의 시인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 손정호 선생님, 이광 선생님, 변원상 선생님,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낭독해 주신 정희경 선생님, 이 네 분께서 과연 우리나라의 시조의 정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일본에 알리고자 시작된 여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대중적인 것을 조금 더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컨텐츠는 없는가라는 의미에서 아주 소박하게 출발한 거라고 서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시조와 비슷한 문학 장르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당연합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을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은 일본이라는 역사가 처음부터 해서 예술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에는 전통 정형시가 와카와 그리고 이제 근대에 자리 잡은 하이쿠라는 짧은 시 형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느냐? 하이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여백과 정적의 미를 강조한다면 우리나라 시조는 그야말로 해소의 문학이거든요. 감정과 사의 흐름을 이렇게 한순간에 해소를 시켜요. 그것은 일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시문학 자체를 서로를 비춰주는 어떤 거울 지뢰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어붙었던 한국의 관계 내지는 다양한 어떤 복잡한 현상들을 우리 시조문학과 가진 보편성 내지는 생명력을 가장 일본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시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계획을 세우고 발간하기까지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가장 큰 어려움은 번역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조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의미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운율, 감정, 긴장, 상징성 이 모든 걸 재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번역은 늘 양면성을 가집니다. 근데 원문에 충실하다 보면 어떤 생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의역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시조의 언어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참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을 잘 해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 네네. 시조시인 네 분의 작품이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그렇습니다. 함께하신 시조시인 네 분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첫째로 이 네 분의 스님들은 각자 고유한 시 세계와 미학을 갖고 계신데요. 네. 우선 손정호 선생님께서는 인간의 존재와 자연을 깊이 성찰하는 시편들을 통해서 아주 조용하면서도 울림 있는 시조를 쓰셔요. 예. 예. 그리고 이광 선생님은 사물에 대한 어부제죠. 아주 섬세한 관찰력이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한 수 한 수 읽으실 때마다 어떤 시적 정밀화처럼 느껴져요. 아, 그리고 세 번째 변현상 선생님께서는 아주 사회적 현실과 어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긴장감을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시조적인 형식 안에 밀도 있게 담아내셔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희영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전통적인 틀을 넘어서 이른바 현대성과 실험 정신을 콜라보해서 우리 시조의 경계를 확장해가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우리나라 시조에 대한 일본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지금 현재 일본 문단에서 먼저 반응이 오더라고요. 예. 근데 독자보다도 훨씬 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시조가 가진 일종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간결함 속에서도 담긴 어떤 깊은 감성이나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근데 그들의 하이쿠는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모습이라 한다면 네. 한국의 시조는 뭔가 폭발하고 직성이 풀리게끔 하는 그런 직설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아주 인상적이다. 네. 예컨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왁가 시인이자 비평가 중에 한 사람 호타 키카와 선생님은 네. 우리 한국 시조 문학의 미학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업이었다고 평가를 해줬고요. 예. 또 한 번 후지모토 하나라고 하는 일본 하이쿠 시단의 중견 시인께서는 한국의 시조 자체가 보편적 의미를 처음으로 일본에 본격적으로 알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네. 일본의 스위스에이시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도 저희 번역 시조집의 제목이 현대시조 사가선이거든요. 네. 예.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릴 선자가 신선선자입니다. 네. 다시 말해 네 분의 시조의 신선이다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아주 어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나라 문학 시조의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네. 세계화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첩되는데요. 네. 시조세가 본질은 결국은 번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이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청각과 시각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그야말로 제2, 제3의 작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어로 번역을 했지만 예. 이거 영어 버전, 프랑스 버전, 스페인어 버전 등 다양한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시조의 기본적인 원형을 전달되지 않나 봐요. 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예. 네, 시조는 짧은 형식이라 누구나 잘 압니다. 네. 그러나 시조는 삶의 진실을 품은 언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조는 계절의 문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우리 모두의 지금 현상 살아가는 모두에게 그는 다양한 현상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시 형식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잊고 있던 나 자신을 깨워주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는 문학적 양식입니다. 또한 시조는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것은 가장 오래된 어떤 미래의 언어로 다가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시조는 기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네네.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수현 부산 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